3일 오늘 257페이지 내신 만점 문제에 있는 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별의 진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257페이지에 다 풀진 않고 중요라고 써있는 거 페이지 257에 몇 번 문제?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요, H알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 우리 H알도 얘기해버리면 H알도라고 하는 건 가로축에는 주로 뭘 집어넣습니까? 파장, 표면 온도, 색지수, 분광형 이런 거 집어넣죠? 세로축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별의 밝기, 광도, 뭐 등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 그지? 가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에는 별의 반지름이 있다. 맞아서 틀렸지.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그림은 여러 별들을 H알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별 표현아.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 4번에 지금 Y축 값이 뭐라고 돼 있어요? 광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 10, 10의 제곱, 10의 뭐 4제곱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기는 태양의 광도를 1로 놓고 뭘로 놓고? 태양의 광도를 1로 놓고 예를 들어서 태양보다 100배 밝다, 태양보다 10,000배 밝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지? 자, 왜 이렇게 온도를 올려놨을까? 추워요? 참아요. 습도 때문에 트입니다. 자, 아무튼 절대 등급은 이거 Y축이 광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등급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값이 작아진다 라는 거 생각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은 누구다? 이 중에서 디귿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별 기억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맞아요? 태양은 분광형이 G인데 지금 기억은 분광형이 B형이네요. 기억은 B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별 니은은 디귿보다 반지름이 작다. 맞습니까? 별 니은은 디귿보다 지금 보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작아요. 그죠? 그럼 이유가 뭐겠어? 반지름이 워낙 작아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죠? 정답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6번. 주계열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주계열성이란 전제가 깔리면 질량이 크면 광도도 큰 거야.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맞습니까? 네. 주계열성이면 그런 거야.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큽니까? 주계열성이면 그렇고요. 대부분의 별들은 주계열성에 속한다. 수명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이다 보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우리가 보통 관측했을 때 보이는 별 중에 열의 8개, 9개는 주계열성이야. 정답은 5번. 여기 써있는 알데바란, 아르쿠트루스, 그 다음에 좀 더 위쪽에 HR도 위에 보면 베텔게우스까지 다 초거성으로 제일 유명한 탑3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얘네들은 거성, 그것도 초거성. 자, 그 다음에 9번. 태양과 태양 근처의 별들의 H알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태양 근처라는 거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이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H알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가는 뭐야? 가는 주계열성을 나타내는 위치가 되겠고요. 나는 뭐가 됩니까? 나 거성? 그 위에 초거성도 있지만 아무튼 나는 거성. 그 다음에 다는 백색 외성. 끝이야? 그 다음 태양까지 나와 있는데 가는 태양보다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 맞습니까? 네. 주계열성인데 훨씬 더 왼쪽 위에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나는 가보다 표면 온도가 낮습니까? 그러네요. 가는 밑으로 내리면 분광형이 B 정도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누구? 나는 밑으로 내리면 K 정도 되겠네요. 나는 K 정도 된단 말이죠. 따라서 표면 온도가 훨씬 더 낮은. 이 자꾸 주죠. 학원이 이렇게 있구나. 자, 아무튼 빨리 앉으시고요. 나는 다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맞겠고, 다는 나보다 평균 밀도가 큽니까? 네. 평균 밀도는 지금 이 중에서 백색외성이 제일 크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10번 가면 10번. 자, 10번에 별의 광도계급을 HR도에 나타낸 거예요. 광도계급을 HR도에 나타내게 되면 분광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고, 별의 표면 온도 또는 파장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다가 광도계급을 로마자로 표현하게 되면 1. 초거성 2, 3, 4 막 가면 갈수록 3 같은 경우는 적색거성 그지? 그 다음에 로마자로 5라고 쓰면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렇게 7자 쓰면 백색외성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별을 표현할 때 G2의 분광형을 가지면서 주계열성이다. 뭐 예를 들어서 M1인데 1 뭐 A다 이런 식으로 되면 표면 온도는 낮지만 1A형 1A형 초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초거성이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아무튼 1A, 1B, 2, 3, 4, 5, 6으로 갈수록 등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광도계급이 5인 별은 그러면 주계열성은 이란 뜻입니다. 지금 258쪽이에요.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다. 오케이. 맞죠? 두 별의 광도계급이 같다면 표면 온도도 동일합니까?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광도계급이 주계열성 V 5로 같더라도 온도가 높은 애, 낮은 애, 반지름 큰 애, 작은 애 아직 난리도 아니지. 분광형이 같다면 광도계급이 4짜리인 별은 1짜리인 별. 즉 표면 온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광도계급이 4짜리가 더 밝은 거잖아.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더 밝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유가 뭐예요? 반지름이 커서. 오케이. 반지름이 광도계급이 4짜리인 거는 1짜리인 거보다 반지름이 작은 거지. 1짜리가 제일 큰 거죠. 답은 기억. 됐습니까? 실력 업 문제로 갑니다. 259페이지. 실력 업 문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석해야 될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별의 물리량, 실력 업 문제 1번. 별의 물리량에 대한 설명. HR도를 작성하여 별을 분류하는 탐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별의 물리량 자료를 조사한다. 가로축을 표면 온도, 세로축을 뭐? 지금 위로 갈수록 값이 작다라고 돼 있어요. 등급이라고 해야겠지. 그럼 별일 없으면 절대 등급이겠지. 그지? 그래프에 표시된 별들을 집단 A, B, C로 A 초거성, 뭐 B는 적색거성, C는 주계열성, D는 백색외성 정도 되겠죠. 자, 기억, 광도를 기억에 두면 돼 안 돼? 기억에다가 광도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게 위로 갈수록 작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위로 갈수록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광도가 크다. 이거를 절대 등급으로 표현하면 절대 등급이 작다라고 돼야 되니까 세로축의 기억은 절대 등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A, B, C, D 중에 광도계급 숫자가 가장 큰 거는 1, 2, 3, 4, 5, 6, 7이 제일 큰 거니까 숫자가 누구겠어? D겠죠? 백색외성. 집단 C에 해당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큽니까? 네. 주계열성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네. 정답은 디귿이고 그 다음에 2번 표는 또 가나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냈어요. 자, 가하고 나하고 다에 뭘 써놨어?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 5, 0. 그 다음 몇이야? BKG, BKG. 그러면 잘 봐봐.
셋 중에 얘가 제일 밝거든? 표면 온도도 높은 편이야, 그죠? 근데 이번에는 셋 중에서 얘가 제일 어둡거든? 표면 온도 낮은 편이야. 자, 여기다 점을 찍어보자고요. 표면 온도도 높고 밝기까지 밝은. 그럼 그림상에서 아마 가 정도 될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가가 기역. 가가 기역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뭐가 되겠어? 니은이 디귿 정도 되겠네. 자, 니은이? 이게 디귿? 뭐야 너? G. 다점. 이게 한 이거 뭐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가지고 이게 디귿 정도 되겠고 이게 니은 정도 되겠네요. 그지? 네. 그러면 분위기상 니은은 니은 즉 다는 아마도 적색 거성 정도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적색도 아니야. 그냥 거성?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기역, 디귿, 니은 순서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아? 네. 왜요? 주계열성일 때는 나가 가보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광도도 작고 색지수는 크고, 그지? 네. 니은 맞고요. 평균 밀도는 다가 니은이란 말이지, 그지? 제일 작을 겁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정신 바짝 차려라잉. 응? 이 부분은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그냥 확연하게 달라진단 말이야. 숙제 솔직히 해왔어 안 해왔어? 알았어. 안 해왔지? 뭐라고 안 할 거야. 뭐 지가 안 하는 거 어떡하겠어? 항상 얘기하지만 영혼만 여기 앉아있고 뭐 전혀 얻어가는 게 없으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응? 숙제 해온 사람 손 들어봐. 안 했어? 생물이 축복됐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집에 통보합니다. 두 분은 집에 통보할 겁니다. 자, 실력 업 문제. 지금 3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표는 주계열성 A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질량 태양이 1이고요. 광도도 태양이 1이에요. 뭐 태양을 1로 놓지 뭐 뭘로 놓겠어. 그치?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섹이라고 써있는데 거기 별표.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으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치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게 나와? 같게 나옵니다. 자, 지금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 써 절대 등급도 마이너스 5등급일 거라고요. 그죠? 네. 자, 그래놓고 봅시다. 주계열성 A에 대한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면 일단 태양보다 밝아요. 그죠? 그렇죠. 태양보다 밝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이 몇 등급? 플러스.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계열성 A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래. 몇 배 밝은 거야? 태양보다 무려 10의 4제곱배가 밝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계열성이라고 써있지. 그럼 그래프에서 찾아. 광도가 태양의 10의 4제곱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질량이 몇이라고 돼 있니? 쭉 따라가면 질량은 10배라고 돼 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래프 해석하는 겁니다. 그지? 네. 그래놓고는 표면 온도가 3만 켈빈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A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절대 등급 마이너스 5등급이다. 오케이. 질량은 태양의 10배다. 맞겠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따져야 돼? L, R, T 따져야지. L은 R 제곱에 T 4제곱. L이 몇 배라고? 10의 4제곱배. 반지름 제곱 몰라. T는 태양보다 얼마나 크답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데 여기는 그렇지 3만이니까 5배. 5의 4제곱. 그럼 5의 4제곱. 왜냐? 우리 풀어볼게요. R제곱은 5의 4제곱 분의 10의 4제곱. 따라서 R은 5의 제곱분의 10의 제곱. 25분의 숫자 왜 그래? 25분의 100이니까 몇?
4배가 되겠네. 4배. 알겠습니까? 네. 계산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제대로 한 거고, 만약에 풀다가 계산이 이상하게 진다. 소수점이 나온다. 그럼 거의 10중 8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가끔씩 이거를 처음부터 5의 제곱, 그럼 25, 25의 제곱, 625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좋은 문제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정답 기억니은 디귿이고요. 4번. 그러면 태양과 별 기억에서 리을을 광도 계급과 함께 HR도에 나타낸 거다. 거기 나와 있는 거 기억 보니까 이건 주계열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주계열성은 아닌가 봐. 2번 라인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네. 굳이 얘기하면 그냥 한 밝은 거성 정도 될 겁니다. 적색 거성보다 좀 밝은. 그 다음에 리을은 주계열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D는 뭐가 될까요? 백색 외성이 되겠지. 네. 자 볼게요. 백색 외성을 왜 7이라고 쓰고 D라고 표현하냐면 이 기호 D가 아니라 외성, 드와프의 D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도 등급 7등급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가로치고 D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자 기억은 초거성이다. 초거성은 1A, 1B 쪽에 들어가겠죠. 네. 기억 틀렸고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잖아.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그러면 표면 온도야. 니은하고 디귿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디귿이 많죠. 그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야 되는 얘기? 뭐에 대한 얘기?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 그냥 온도도가 아니고 표면 온도. 가끔씩 중심 온도라고 집어넣어가지고 니들 낚시 거는 경우 많아. 조심해야 돼.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보통 아마 중심 온도 제일 높은 애는 누굴까? 중심 니은 정도 될 겁니다. 왜? 얘 초고성이니까. 초고성은 중심 온도가 수억도에 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억이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기억과 리을을 주계열성이라고 본다면 중심 온도 제일 높은 거는 니은이 되는 거라고. 자, 질량은 태양이 리을보다 클까요? 그렇죠. 주계열성끼리는 볼 때는 태양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정답은 디귿.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도 그렇게 안 해오고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기 지금 한 30명 앉아 있는데 한 둘밖에 안 해왔으니까 안 해온 자 둘밖에 없으니까 이모 씨와 최은모 볼 수 있지 뭐. 그렇지만 집에는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이렇게 갈궈야지 숙제를 해오지. 왜? 왜? 찔려? 아니. 아니죠? 자, 260페이지 별의 진화로 가봅시다. 별의 진화. 일단 별은 거의 대부분 이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성간물질이 몰려 있었고, 성간물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대부분이 수소고 헬륨이고 플러스 알파가 껴있다는 얘기지. 이게 조금 밀집되면 뭐처럼 보입니까?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거를 성운이라고 하고, 성운에서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축이 일어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죠? 네. 원시별은 이제 빛을 막 내기 시작을 해요. 한 1000켈빈 정도 되면 원시별이 되고, 이 원시별이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별이 되는 거야. 이 별이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주계열성인 거지. 네. 그런 다음에 이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를 하는가가 결정된다 그랬고, 별의 질량에 따라서 구분하면 태양급이 있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상 비교 대상으로 늘 태양인 거야.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에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 되고, 쓰고 지워버릴 겁니다. 백색 외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계열성일 때 이미 주계열성일 때 질량도 크고
그냥 적색 거성이 아니라 뒤따 큰 거성이라서 초거성이라고 씁니다. 앞에 적색자 붙이기도 합니다. 초거성이 되고 나중에 뭐가 된다? 초신성 폭발을 한 후에 질량이 태양의 뭐 한 수백 이상 넘지 않으면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블랙홀까지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뭐라고? 주계열성일 때 질량에 따라 결정돼 버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책에다 줄을 좀 거볼게요. 별의 탄생 조건, 성운, 성간물질이 모여있어. 다시 말하지만 성간물질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구름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이건 이제 보이는 거지. 성운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인다. 그러다가 분자 상태의 수소로 구성된다. 그럼 H가 아니라 H2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별이 탄생하는 곳 줄 그세요. 별이 탄생하는 곳 암흑성운 내부에 일단 그냥 성운도 아니고 암흑성운이래요. 일단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는데 시꺼멓게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밀도가 크게 모여 있어서 그 주변 빛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암흑이라는 거는 밀도가 크다라는 굉장히 성간물질이 아주 밀집되어 있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암흑성운 내에서 밀도가 크고 시꺼멓고 온도가 낮은 부분, 온도가 낮으면 그 속에 들어있던 기체 분자가 느리다가 되는 거야. 분자의 속도가 느리다.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얘들의 속도가 느리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끌어당기기 쉽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여버리면 끌어당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야. 끌어당기기 쉬워. 그래서 중력 수축을 유발하기 쉽다는 거지. 중력 수축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끌어 모아서 뭘 만든다고? 원시별을 만들든 하겠지. 중요한 거는 이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중력 수축. 알겠나요? 그리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공교롭게도 여기 물리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질량이 라지엠, 질량이 스몰엠. 스몰엠은 이거를 기준면으로 놓게 되면 얘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지? 네. 이게 바로 떨어지진 않고 별에 떨어질 때는 별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가겠지만 최종적으로 낮은 데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럼 속력이 빨라졌는데 여기 와서 붙어서 합쳐져 버리면 이 운동 에너지 뿅 하고 사라지나? 아니요.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겠지. 모든 에너지의 최종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열 에너지. 결국은 이 과정을 중력 수축에다가 갖다가 빗대어 본다면 중력 수축 모으면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별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내부뿐만 아니라 뭐 외부도 높아지겠지. 그러다가 막 빛을 내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시별. 오케이? 그러니까 성운에서 원시별까지 갈 때 중력 수축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원시별이 그냥 일반적인 주기여성 별 될 때도 여전히 중력 수축이에요. 왜요? 아직은 핵융합을 할 성 정도의 온도는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 안에 축적된 열로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돼버리면 얘가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하게 된다고요? 4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1개의 헬륨으로 변화시키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에너지로 바꾸는, 이거 통합과학 때 썼습니다. 그죠? 거의 제일 앞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 기준은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핵 융합입니다. 핵 분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빛과 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겠죠. 그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지금 말한 게 어디까지냐? 260쪽 중간까지 얘기를 한 거야. 줄 한번 쭉 거보면 성문에서 밀도가 큰 영역의 중력이 강해지면 성간 물질들을 중심부를 향해서 끌어당기면서 중력 수축을 한다. 그럼 성문의 크기는 감소하겠지. 여기서 크기 감소라는 건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밀도가 증가하고요. 좁은 데 밀집되니까 온도 상승한다. 중력 수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원시별이 생긴다. 원시별을 전주계열성이라고도 합니다. 주계열성 이전 단계라 해서 전주계열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 전주계열 단계 계속 끌어당겨 내부 온도가 높아져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 원시별, 그 원시별의 거의 끝무렵 단계를 전주계열성이라고 하고, 4번의 별표, 이 전주계열 단계에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1000만 켈빈 줄여놓고요. 중심 핵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별이 탄생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메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니? 자, 그래놓고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좀 다르다 그랬는데 태양급이냐? 거기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라고 돼 있지. 뭐가 클수록?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진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진화되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문제에 잘 나오는 건데, 같은 성단에 속해 있는 별, 뭐 A, B, C를 봤는데, 이 A, B, C를 HR2에다가 표현을 했더니, HR2 표현했더니 B는 여기쯤 걸리고 A는 여기쯤 걸리고 C는 여기쯤 걸린다. 그럼 우리 앞에서 한 물리량 가지고 해석이 되죠? 그럼 이 중에 이 세 개의 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애가 누구야? C요. 똑같다고요. 같은 성단에 속해 있는 이란 뜻은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거의 비슷하고 나이도 거의 같은 애들인 거야. 비슷한 시기에 생긴 애들인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억 살 처먹었거든? 1억 살 처먹었는데 얘는 이미 100세 개성이 돼 있어. 진화 속도가 제일 빨랐다는 얘기지. 얘는 아직도 주계열성이야. 진화 속도 제일 느리다. 그러면 얘네들이 주계열성일 때 얘가 질량 제일 컸다는 얘기야. 얘가 질량 제일 작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같은 성단에 속해 있는 별 땡땡땡 이러면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같고 그 별의 나이도 같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라고. 수특이 엄청 나옵니다. 더 웃기는 건 뭐야? 정식으로 지구과 원 교과서에 성단이 뭔지를 안 알려줍니다. 성단이 뭐겠어? 몰라요. 성, 별이, 단, 떼거지로 모여있는 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별들이 모여있는 게 성단이란 말이야. 언제 배웠냐? 중3 때. 그래요? 중3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응? 니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지. 그지? 중학교 때 안 다니는 애들 아니야. 그냥 그래. 응? 반박은 부인을 못하잖아. 중학교를 다녔는데 안 다녔지. 네. 중학교를 다닌 이유는 뭐였어? 밥 먹으러. 가야 돼. 응? 출석에서 줘. 출석에서 채우고 밥도 먹고. 밥은 안 먹었어. 좋죠. 그러게 말이다. 자, 줄 그어봅시다. 260쪽 중간 거기 별표되어 있는 부분.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방금 얘기했고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된다. 이거 별표 한 100개 해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된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화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뒤지고 없는 별도 있어요. 이미 초진성 폭발하고 터져버려가지고 얘기했잖아. 우리 HR2에다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은 못 그린다고. 그치? 그럼 HR2 상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애들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비슷한 패턴의 그래프가 두 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M 동그라미 해가지고 태양의 질량을 1M 동그라미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 100M 동그라미면 뭐가 되는 거야? 원시별일 때 질량이 태양보다
100배 큰 녀석이었단 얘기예요. 그지? 거기 써있는 거 잘 봐. 오른쪽 위에 있던 녀석이 왼쪽 위로 또는 왼쪽 가운데쯤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림을 넣어놨어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요,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던 애가 왼쪽이나 왼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얘는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가는 과정인 거야. 비슷한 그래프인데 여기 봐. 화살표가 반대로 갈 수도 있어. 주계열성 라인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나온 경우도 있어. 그럴 땐 뭐야? 주계열성이 그렇지. 그럴 땐 주계열성이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가는 과정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 응? 자, 봐봐. 태양보다 질량이 100배 정도 큰 별은 주계열성이 되는데 10,000년밖에 안 걸려. 그래 안 그래? 10의 4제곱. 근데 태양은 얼마나 걸려? 100만 년 이상 걸리지. 10의 6제곱보다 더 걸리니까 100만 년 이상이라서 얘기한 거고,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분의 1 수준 되는 애들은 원시별이 주계열성 되는데 1억 년 걸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뭐 그래서 그래프상에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봐놔야 되고, 이 과정에서도 지금 광도라든지 표면온도가 변해 간다는 거 해석해야 돼. 그럼 물어볼게. 태양 정도의 질량에 해당하는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는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표면온도가 살짝 높아진다. 왼쪽으로 가잖아. 내려오더라도 하여튼 왼쪽으로 가잖아. 화살표의 출발점과 이 선의 출발점과 끝 주계열성 됐을 때 비교를 하면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표면온도는 살짝 증가하는 거다. 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왔지. 광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원시별이 주계열성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는 좀 높아졌지만 반지름이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 광도가 줄었구나. 반면에 질량이 태양보다 100배 되는 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도에 큰 변화 없이, 여기 봐. 광도에 큰 변화 없이 그냥 바로 주계열성 10,000년 만에, 그지? 근데 표면온도 엄청 높아졌지. 표면온도가 엄청 높아졌는데 광도가 그대로래. L, R, T. T가 엄청 증가했는데 L이 그대로래. 그럼 R은 엄청 줄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T가 얼만큼 높아졌는데 반지름은 그럼 얼만큼으로 줄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T 4제곱과 R 제곱으로 이걸 상쇄시켜야 되는 거잖아. 곱함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되니? 네. 자, 이제 그 밑에 이거 그냥 태양 질량의 0.08배 이 새끼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갈색 외성이라는 단어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돼. 되니? 네. 오른쪽 위로 갑시다. 이제 261페이지. 중심핵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크기가 일정한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주계열성은 그냥 중심핵에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걸로 끝나요.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은 있잖아. 수소핵 융합 반응은 별이 행성상 성운으로 터지던가 초진성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별 안에서 어딘가 는 데를 하고 있어. 중요한 건 핵에서 하느냐 핵보다 바깥쪽에서 하느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별의 에너지원 볼게요. 일단 거기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되니? 그 밑에 수소가 반응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고요. 2번 줄 보세요. 별의 크기.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왜 그럴까요? 크기가 일정한 이유는 이렇게 주계열성이 되어 있을 때 중심핵에서 4개의 수소를 1개의 헬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생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과정이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곽으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내부 압력 또는 기체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별의 질량 때문에 외곽에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중요. 그치? 이게 중력이지? 근데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전문용어로 쌤쌤이란 말이지. 그치? 응. same. 그래 안 그래?
이 상황 때문에 별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역학적 평형 상태. 뭐일 때? 주계열성일 때. 이제 이게 깨지면 수축을 하던 부풀어 오르던 하겠지. 그죠? 자, 기억 꼭 하시고요. 정역학적 평형이라는 말도 여러분 기억해놔야 되는 단어입니다. 정역학적 평형 상태. 주계열성일 때는 그냥 대놓고 정역학적 평형인데 적색거성이나 초거성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응? 자, 별의 크기 평형이 이룬다고 되어 있고요. 또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진다. 왜? 연료를 너무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대략적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계산을 해봤더니 질량의 제곱 또는 세제곱분의 1 정도만에 죽더라. 뭐 이대로 치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크면 태양 수명의 100분의 1에서 한 1000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 응? 한 그냥 제곱분의 1에서 세제곱분의 1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량이랑 반비례성만 되죠. 이건 반비례는 아니지. 정확히 제곱의 반비례 또는 세제곱의 반비례니까. 정확히 반비례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하게. 아니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하는 얘기야. 어떻게요? 이게 반비례냐? 아니잖아. 제곱의 반비례잖아. 알아요.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내 수능에서는 지금 네가 말한 대로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 네. 근데 내신은 별의별 짓을 다 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수능 수업이 제일 쉽다니까 내 입장에서. 뭐 기준이 깔끔하잖아. 응? 그 대놓고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풀어봐야 될까요? 그럼 내가 대놓고 내신 반 애들은 난 모르겠어. 수능에선 풀지 마 이거. 내가 최근에 재수반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야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출제 경향이 파악이 되면 니네가 더러운 문제 들고 와서 질문하는 거 안 받을 거야. 그래 버렸어. 수능 레벨은 여기인데 왜 저 위에 난이도 문제를 갖고 와서 자꾸 풀고 지랄이야. 그러면 물론 이 중에는 그것마저도 하는 친구들이 없지만 가끔씩 진짜 만점을 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애 있어요. 뭐 내신이야 상관이 없는데 뭐 알아서 컨트롤 하니까 다른 것도 하면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부작용이 막 드러나고 있어. 부작용. 뭔지 알아? 쉬운 거 틀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라도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응? 어렸을 때 그래. 닥치고 니네가 내신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우주 파트는 수특의 8강, 9강, 10강이 우주 파트거든. 네. 물론 거의 뭐 9강, 10강은 기말고사 범위일 테니까 거의 뭐 8강 정도까지는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텐데 8강에 문제가 되게 많아. 2점, 3점 합치면 50문제 정도 될 거야. 그 문제를 다 씹어먹을 줄 알면 별의 물리량 파트는 충분해. 아무튼 좀 충분하게 좀 해보란 얘기예요. 자, 별의 질량과 수명 얘기했고요. 주계열 이후의 단계, 방금 얘기했듯이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달라진다. 줄 보세요. 질량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끊고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의성 써있지. 이 과정에서 표면온도, 중심온도, 반지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자, 주계열성과 적색거성 그 사이 과정을 볼게요. 태양이 수소의 융합 반응을 끝냈어. 그럼 그 다음 또 뭐해? 바로 해? 아니야. 바로 하시고 이 과정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적색거성이 된 건데 화살표는 과정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두 개를 같다고 하면 틀리게.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적색거성이다. 아니다야. 어떨 때는 이게 중심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는 과정에 있는 게 있고 적색거성에게 도달해버린 애가 있어. 그림에서 제시된 문제가 문제에서 그림을 줬는데 이런 줄 알았더니 과정을 물어본 걸 수도 있고 과정을 물어봤는데 니네가 적색거성으로 간 상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자 봐. 주계열성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어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되면 그러니까 수소 다 쓴 거란 얘기지 핵 속에. 그럼 할 거 없지.
뭐해? 수축. 할 거 없지. 뭐해? 그럼 무조건 중력 수축이라고 하면 돼. 그럼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그 뒤에 딸려 나오는 게 뭐야? 온도 상승.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는 대략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에서 한 2000만 사이 정도. 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00만은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봤자 중심 핵의 온도는 몇 천만 수준밖에 안 돼. 근데 헬륨이 만들어졌어. 수소는 이제 없어. 핵 속에는. 핵 바깥쪽엔 있지만. 그럼 할 게 없으니까 핵에서 무슨 짓을 한다? 중력 수축. 그럼 온도가 올라가. 2000만, 3000만, 4000만. 오? 여기 봐. 핵 바깥쪽에도 수소와 헬륨이 3대1의 질량 비율이 있겠지. 네. 그러면 핵 바깥에 있는 수소는 왜 핵융합을 못했었지? 온도가 낮아서. 그렇죠. 온도가 낮아서. 어렸을 근데 안쪽에 있던 헬륨이 2000만, 3000만, 4000만 올라가면 그 영향을 바로 바깥에 있는 수소는 받을까 안 받을까? 맞지 않아? 받겠지. 그래서 걔가 덩달아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해요. 그거를 거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부른다? 오른쪽 그림에 노란색 테두리에 뭐라고 돼 있어?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고 써 있지. 네. 헬륨이 지금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수축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적색 거성 단계지? 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적색 거성으로 가는 중인 거야. 적색 거성으로 가는 중에도 이미 핵 바깥쪽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수소 연소 각 또는 수소 연소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뭐 이게 지금 진화 단계 어떤 단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1000만 켈빈만 넣으면 돼. 응? 근데 이제 진화를 단계 갈수록 그게 일어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림 바로 왼쪽에 점 두 번째 거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 헬륨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헬륨 핵을 둘러싼 수소층이 가열돼요. 1000만도에 도달해버린 거지? 그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봐봐 이제 핵 안쪽은 수축하느라고 정신없는데 핵 바깥쪽에 갑자기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해. 1000만 켈빈 이상 됐으니까. 그럼 여기 봐봐, 아주 당연한 얘기야. 1000만 켈빈 수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이쪽과 이 안쪽으로. 안쪽은 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00만 켈빈짜리가 뿜어봤자 티 나겠냐? 그 안쪽은 영향도 안 받고 계속 수축해요. 근데 바깥쪽으로만 계속 에너지가 뿜어지니까 얘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알겠니? 네.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겠지. 별이 부풀어 오르니까. 네. 그지? 네. 그래서 붉게 보이는 적색 거성이 된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인데 노란색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였던 게 점점 커지니까 에너지가 평균값이 주는 거지. 넓은데 흩어지니까.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중심 핵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 이르게 된다면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수축을 하다가 이 내부 온도가 핵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3개의 헬륨이 어떻게 된다? 1개의 탄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2번 양성자 2개 가진 애가 3개 모여야 원자 번호 6번인 탄소가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헬륨이 다 소모될 때가 언젠가 있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빠릅니다. 온도가 높다 보니까. 탄소 핵이 되면 할 게 없어. 또 뭐해? 중력 수축.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감당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감당이 안 되면 터지는 거야. 태양은 감당을 거의 못해. 참고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럼 또 중력 수축에 의해서 탄소 핵 바깥쪽에 헬륨 핵 융합 반응할 거고, 헬륨 핵 융합 반응하는 애 때문에 그 바깥쪽에는 또 수소 핵 융합 반응하겠지. 그지? 별은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다가 별의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 때문에 중력이 붙잡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뿜어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무슨 성운? 행성상 중심에 남아있는 핵은 주로 탄소일 거 아니야. 네. 더욱 수축해서 밀도가 큰 백색 외성이 된다. 그 백색 외성은 하얀색, 굉장히 뜨거운 단단한 탄소 덩어리라고 했지. 매우 작은.
참고로 태양급 이내가 백색 외성이 되면 태양 질량의 한 70%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반도만 해집니다. 우리나라만 해진다. 한 지금 200km, 300km 수준밖에 안 된다. 생각보다 되죠. 응? 뭐라고? 말을 하다가 끊어. 아니 그러니까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 유지한 상태인데 엄청 작아진다는 얘기지. 따라서 밀도도 엄청 커지고 중력도 엄청 큰 천체가 만들어진다고요. 뭐 나중에 식어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색 외성이 된다 관심 없고요. 자 밑에 HR도상에서 태양의 진화 과정 별표하십시오. 여기 봐. HR도상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쓱쓱쓱쓱 뭐 이렇게 그립니다. 가장 스탠다드하게 그리는 과정이 이거고 행성상 서구는 원래 여기다가 위치하진 않아. 그냥 편의상 그냥 그린 걸 뿐이야. 터지는 과정에서 조금 밝아지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터지기 전에 꼭 터지기 위한 과정을 합니다. 바로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변광성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지름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반지름 작아지고 표면 온도는 높아지고 하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가 터진다고. 알겠니? 자 여기까지 과정 오른쪽에 보면 지금 쌤 말한 게 써있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별. 근데 반복하는 주기가 좀 일정하면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래가지고 맥박이 뛰는 변광성, 맥동 변광성이란 말도 씁니다. 영어로는 펄서라고 불렀고 이 펄서 때문에 1970년대 나사가 뒤집힌 적이 있대요. 왜요? 외계에서 뭔가 규칙적인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지. 외계인 줄 알았어. 겉에 수소인유하고 헬륨인유 끝난 거예요. 탄소 만들. 탄소가 만들 때는 밖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탄소가 점점 다시 탄소만 만들어지고 탄소가 할 게 없으니까 수축한다 그랬지.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터져버리면 다 흩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다른 별 만들 때 쓰이든가 하겠지. 또 성간물질이 되든가.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바로 뒤에 넘기면 뭐 나옵니까? 과정이 똑같은데 탄소가 만들어지고 계속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크고 광도가 큰 초거성이 된다. 별의 중심부는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핵융합, 거기 줄거 탄소 생성 이후에도 계속적인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 탄소 뿐만 아니라 뭐도 나왔어?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내가 지금 여기다 대고 산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냐? 8번 네온이 몇 번이냐? 10번 마그네슘이 12번. 교소가 몰라요. 저런 14번 그렇지. 이렇게 계속 무거운 원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철 몇 번? 철 26이요. 예전에 화학점 배웠거든요. 그렇지. 철 26번까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근데 원자번호는 막 100번대까지 있잖아. 네. 그리고 참고로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라늄 92번까지란 말이야. 그지? 나머지는 뭐 92번 뒤에 있는 93번 플루토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합성해낸 거잖아 인간이. 그러면 27번부터 92번까지는 어떻게 생긴 거냐 그 얘기가 밑에 나오죠. 초거성에서 초진성,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멈추면 급격한 중력 수축, 또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여 별의 바깥 부분을 빠르게 밀어내고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초진성이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초고온 초고압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밑에 써있지.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막 원자핵과 융합해서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거기 줄거. 점 3개 중에 또 두 번째 거 초진성 폭발 과정에서부터 우라늄 등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폭발한 결과 초진성의 잔해가 우주로 뿜어져 나가서 다른 별과 행성을 만드는 데 쓰이고 중심에 남아있던 밀도가 굉장히 큰 중성자만 모인 중성자 별 또는 그거보다 더 밀도가 큰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 밑에 중심핵은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밀도가 큰 중성자 별.
질량이 매우 큰 경우,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인 별의 경우에는 블랙홀까지 간다 라고 써있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행성상 성운으로 우주로 물질을 뿜어내던, 초신성 폭발로 뿜어내서 우주로 다시 방출하면 그게 다시 성운을 이루어 새로운 별이나 행성 또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에서 이제 뒤에 개념 확인 문제와 요 단원의 별의 진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초고성이 터진 걸 초신성